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집에 있기보다는 외출해서 사람도 만나고 쇼핑도 하는 걸 좋아해서 사실 이런 채널을 즐겨 듣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창 결혼 문제로 힘들 때 이곳의 사연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연자의 얘기에 빠져들어 눈물까지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좀 치유가 된 느낌이랄까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렇게 이곳의 사연을 꾸준히 듣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그 남자와 헤어진 지 1년 가까이 흘렀네요. 이제 마음의 상처도 많이 아문 것 같아요. 이 채널에서 받았던 위로를 다른 분들께도 드리고 싶어서 용기 내 사연을 써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던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 당시 전 서울 강남의 어느 성형외과에서 원무과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진 않았고 주로 접수와 결제 담당이었어요. 빌딩의 한 층을 통으로 썼기 때문에 규모가 꽤 컸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많았고 예약하는 환자들도 많아서 매일 정신없이 일했었어요. 원무과 쪽은 처음이어서 일을 배우느라 더 정신이 없는 상태였죠. 병원은 16층짜리 빌딩에 있었는데 다른 회사나 로펌도 있었어요.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떤 남자가 눈에 띄더라고요. 항상 세련된 양복 차림에 참 훈훈한 남자였어요. 몸매가 호리호리하고 얼굴도 여자들이 좋아할 정도로 잘생겼고요. 하루는 병원 사람들이랑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데 또 그 남자와 마주친 거예요. 그러자 다른 직원들이 쑥덕대기 시작하더군요. 저 남자 진짜 훈남이다. 보면 가슴이 떨린다니까. 저번에 누가 봤는데 로펌으로 들어가더래. 혹시 변호사 아니야? 저 얼굴에 변호사면 대박이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죠. 그때는 병원 일 끝나면 퇴근해서 친구들이랑 놀기 바빴고 격일마다 운동도 열심히 해서 인생이 너무 재밌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그 남자랑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나중에 안 거지만 그 남자가 제 쪽을 계속 쳐다봐서 그런 거였어요.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퇴근하는데 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옆으로 쓱 다가오더군요. 놀라서 옆으로 얼른 피하고 보니 우산을 든 그 남자였어요. 혹시 버스 타시면 같이 정류장까지 가실래요? 전 버스 타러 가거든요. 네? 아니요. 전 여기서 그냥 택시 타려고요. 지금 막히는 시간이라 택시 타면 요금 엄청 나올 텐데.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집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괜찮아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택시가 와서 얼른 잡아 탔어요. 힐끗 뒤를 보니 남겨진 남자가 택시를 멀거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를 만나면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난리가 났죠. 남자는 혼자 점점 친한 척을 하더니만 같이 저녁을 먹자더군요. 사실 그렇게 싫지는 않아서 함께 식사까지 하게 되었어요. 전 12층 로펌에서 일해요. 변호사 5년 차고요. 다른 거 하다가 다시 로스쿨 들어가서 공부하고 지금까지 일만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여자친구 없이 지낸 지 엄청 오래됐네요. 아, 네. 근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혹시 저한테 관심 있어요? 네. 몇 달 전부터 언제 말을 걸어야 하나 타이밍 보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이런 말 부끄럽지만 완전 제 스타일이거든요. 잘생긴 남자가 호감이 있다는데 싫은 여자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제가 좀 화려하게 생긴 스타일이라서 특히 남자들이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남자친구가 많을 것 같다는 둥, 매일 나가 놀 것 같다는 둥.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사람을 사귈 때 경계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준 덕분에 결국 마음의 문을 열고 사귀게 되었답니다.
사실 오래 사귈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진중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더라고요. 늘 따뜻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반해 그렇게 1년을 만나게 되었어요. 중간에 병원 일을 관두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는데 남자친구를 매일 볼 수 있는 직장이어서 그나마 참고 다니기도 했고요. 아직 어렸기 때문에 결혼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30대인 남자친구는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내더라고요. 둘이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귀다가 이 남자랑 결혼하게 되는 건가 싶었죠. 근데 자기는 왜 매일같이 결혼 얘기를 해? 정작 나한테 프로포즈는 안 하면서. 자기도 결혼 생각하고 있어? 난 자기가 어리니까 기다리고 있었지. 사실 빨리 결혼해서 얼른 둘이 살고 싶어. 결혼이 무슨 소꿉장난도 아니고 준비할 게 많잖아. 부모님도 배워야 하고 서로 재산도 좀 맞춰보고 예산도 세워야 하고. 우리 예술이 모은 돈 좀 있나 봐. 난 내가 다 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자기 월급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 아니야. 자기가 변호사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는 못 벌지. 요즘 변호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사실 그렇지. 예전처럼 많이 벌지는 못해. 그래도 너 하나는 내가 책임질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니 귀엽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 사이 남자친구한테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받아 승낙도 했고요. 앞으로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꽃길만 걸을 거라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애 같았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심각하게 자기 집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나는 사실 엄마랑 둘이 살고 있어. 아버지가 나 대학생 때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셔서 엄마가 우울증에 걸리셨거든. 로스쿨 다니느라 집도 팔아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갔고 그나마 내가 변호사가 돼서 다행이지. 우리 엄마 그거 하나 보고 사셔. 그러셨구나. 난 그냥 평범한 집에서 자랐어. 자기한테 그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네. 그래도 이렇게 변호사까지 되고 대단한 거야, 정말. 저기, 내가 엄마한테 자기에 대해 말씀드려봤거든? 여자친구 있다고. 결혼 생각한다고 하니까 직업이랑 집안을 바로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아직 자세히 말씀은 못 드렸는데 자기 직업이 전문직은 아니니까 우리 엄마가 반대하실 수도 있을 거야. 어쩌면 좀 모질게 구실 수도 있고. 그래? 좀 걱정되긴 한다. 난 자기 어머님이 반대하시면 억지로 결혼할 마음은 없어. 자기 너무 냉정하게 말한다. 난 엄마를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저기, 나를 사랑하면 엄마가 모질게 대하더라도 좀 참아줄 수 없을까? 사실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 가졌으면 이런 걱정 안 했을 테니까.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는데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병원에서 접수하는 일을 한다고 엄청 하찮게 여기는 느낌이었죠. 나에 대해 많이 아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에요. 사실 남자친구에게 집안에 대한 작은 비밀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냥 다 말해버릴까 하다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입을 다물었어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집 얘기는 절대 안 했거든요. 친구들한테도 그냥 평범하게 산다고만 하고 이러쿵저러쿵 말한 적도 없어요. 남들한테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부모님이 항상 신신당부하셔서 그렇게 됐죠. 일단은 말을 아끼고 다시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먼저 퇴근하고 건물 입구 앞에서 남자친구를 기다렸죠. 때마침 남자친구가 나오길래 인사하는데 어떤 중년 여자가 툭 치고 가는 거예요. 게다가 남자친구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요. 한눈에 봐도 남자친구 엄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도 놀랐는지 제 쪽을 휙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여기까지 웬일이에요? 언제 끝날 줄 알고요. 전화를 미리 하시죠. 우리 변호사님 이렇게 퇴근한 거 보는 게 엄마 행복이야. 아휴, 멀리서 오는 거 보는데 너무 멋있더라. 무슨 아침 드라마 보는 줄 알았잖아.
아, 진짜 그만하세요. 민망하네. 엄마, 이쪽은 이예슬이에요. 내 여자친구. 이렇게 갑자기 만나서 좀 그렇다. 정식으로 날 잡아서 만나야 하는데. 응? 그러게. 그건 그렇고,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랑 같이 집으로 가줄 거지? 그러더니 남자친구 엄마가 팔짱을 딱 끼고는 남자친구를 끌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당황하면서 저를 쳐다봤고요. 근데 오늘 예슬이랑 선약이 있는데? 그러니까 연락을 먼저 하셨어야죠. 아님 이렇게 된 거 우리 셋이서 저녁 먹을까요? 맨날 밖에서 밥 먹는 애가 또 무슨 외식을 한다 그래. 내가 너 좋아하는 제육볶음 맛있게 해놨는데. 그럼 난 먼저 갈게. 내일 보면 되지. 어머님, 다음에 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런데 진짜 너무 웃겼던 게 뭔지 아시나요? 남자친구 엄마는 저를 한 번도 안 쳐다봤고 마치 없는 사람 취급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죠. 제 존재 자체를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지나쳐버리더라고요. 저에 대해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니 화가 나더군요. 결국 남자친구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지네 엄마한테 끌려갔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에 좀 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부러 다음 날까지 연락을 받지 않았네요. 엄청 미안했는지 병원 문 앞까지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자기야, 어젠 진짜 미안했어. 전화 안 받아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잘 알겠던데.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앞에 두고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 척을 하셔? 그러게 말이야. 나도 집에 가는 길에 엄청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진짜 미안해. 어제 나 처음 보신 거잖아. 뭐라고 하셔? 자기한텐 솔직하게 말하셨을 거 아니야. 숨기지 말고 말해봐. 뭐 별로 좋은 얘기는 안 하셨어.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겨줘. 내가 우리 엄마는 잘 설득할게. 아, 말해보라고. 나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볼 거 아니야. 생긴 게 날라리 같고 치마도 너무 짧다고. 그렇게 어린 것 같지도 않은데 정숙하지 않다고 하시네. 어젠 좀 치마가 짧긴 했지. 난 그런 거 좋아하지만. 날라리라니.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곧 우리 집에도 인사를 가야 하니까 이번 기회에 다 털어놓기로 했어요. 우리 집에 인사 오기 전에 미리 말할 게 있어. 무슨 말인데? 혹시 무슨 달동네 산다는 말 아니지? 자기 경제 사정 안 좋다는 건 나도 짐작했어. 괜찮아. 아니? 그건 아니야. 우리 집 가면 놀랄까봐 미리 말해주는 거야. 사실 내가 지금 일하는 병원 원장이 우리 오빠야. 우리 오빠가 성형외과 전문이거든. 진짜야? 아,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거구나. 그럼 자기가 해외에서 학교 나왔다고 한 것도 진짜겠네. 사실 안 믿었거든. 응, 나 미국에서 대학 다니다가 사정이 있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거야. 우리 집 못 살지 않아. 자기랑 결혼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알아? 자기가 내 배경 안 보고 나 그대로를 사랑해줘서야. 암튼 일단 가보면 알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자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얼떨떨하면서도 좀 무섭네.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봐 걱정된다. 네, 맞아요. 사실 아버지께서 부동산으로 재산을 많이 불리셔서 부유하게 자랐답니다. 서울의 빌딩 포함해서 건물이 3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아버지는 임대업 전문으로 투자회사를 하고 계시고요. 다행히 오빠가 의사가 되어준 덕분에 저는 자유롭게 자랐어요. 그런데 디자인을 전공해 뉴욕으로 대학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졸업을 못하고 귀국하게 된 거였답니다. 공부를 못하게 되니까 미래도 불투명해져서 심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방황도 많이 해서 부모님 속도 많이 썩였죠. 방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보다 못한 부모님이 끌어내서 일을 시키신 거였어요. 오빠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라면서요. 확실히 규칙적인 일상을 보내고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니까 많이 건강해졌어요. 거기다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더욱 생기가 생기고 웃음도 많아져서 그런지 부모님도 벌써부터 남자친구를 좋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남자친구랑 집에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죠. 드디어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는 날이 되었어요. 집을 본 남자친구가 말을 잃고 벙쪄 있더라고요. 여기가 자기 집이란 말이야? 그 뉴스에 나오는 강남에서도 비싼 펜트하우스잖아. 나 이런 데 처음 들어와 봐. 집으로 들어가니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고 같이 저녁을 먹었죠. 남자친구 집안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아버지가 홀어머니 얘기를 들으시곤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를 설득할 자신은 있었지만 은근히 걱정됐죠. 자네에 비해서 우리 딸이 아직 많이 어려. 그래서 난 사실 결혼시키고 싶지는 않네. 근데 우리 딸이 남자를 소개시켜준 게 처음이란 말이야. 또 어려운 집안 사정에도 변호사까지 된 자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네. 예슬이 네가 잘 살 자신 있으면 엄마도 반대하진 않아. 근데 결혼이라는 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 너희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예슬이에 비해 정말 부족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온 힘을 다해서 예슬이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우리는 예슬이 정말 부족한 거 없이 키웠네. 근데 자네랑 결혼하면 고생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건 사실이야. 지금 연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포부가 어떻게 되나? 네. 지금 다니는 로펌에서 3년은 더 일을 배울 생각입니다. 어디에 소속되면 변호사도 어떻게 보면 그냥 월급쟁이 아닌가. 지금 그 로펌 내년에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하던데 좀 도와줄 테니 그냥 자네가 로펌을 하나 차리는 게 어떤가? 괜찮은 변호사들 데려다가 덩치 키우면 되지. 비즈니스가 별게 아니야.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그 말을 듣고 남자친구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월급쟁이로 살다가 아버지가 로펌을 하나 차리게 도와주신다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집에서 나와서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아버님이 진짜 통이 엄청 크시다. 로펌을 차려주신다니. 자기를 만난 게 내 인생의 기적이야. 그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그래서 하느님이 자기 같은 귀인을 만나게 해주셨나 봐. 너무 앞서 나가지는 마. 내년 이후의 일이잖아. 지금은 우리 결혼 준비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에 대한 얘기는 자기 어머님한테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왜 말을 하지 마? 우리 엄마 엄청 좋아하실 텐데. 가뜩이나 자기 마음에 안 들어 하셨는데 완전히 좋은 기회잖아. 그래서 싫다는 거야. 내가 날라리 같다고 싫어하셨는데 우리 집 배경 때문에 태도 달라지는 거 싫어. 나 사실 지금껏 살면서 주위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어. 자기 어머님도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어. 자기가 그런 것처럼. 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말은 안 할게. 어차피 상견례하면 그때 아시게 되겠지. 그때까진 비밀로 할 테니까 우리 엄마랑 친해지는 노력 같이 해보자. 그렇게 몇 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끊임없이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글쎄 남자친구 엄마였지 뭐예요. 내가 지금 집 주소 보낼 테니까 오늘 저녁에 집으로 좀 와라. 우리 형민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네? 오늘 저녁에요? 너무 갑작스러운데 주말에 오빠랑 같이 찾아뵈면 안 될까요? 아니 내가 오라면 오는 거지 뭔 말이 많아. 안 오면 네 손해니까 알아서 해. 다짜고짜 그렇게 차갑게 말하고는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집 주소가 문자로 도착했어요. 정말 가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노력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부러 백화점에서 과일 세트까지 사서 갔네요. 도착한 곳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주변에 산도 있어서 그런지 아늑해 보이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자 얼마 안 있다가 예비 시모가 문을 확 열어젖혔어요.
그리고 말도 없이 휙 들어가 버리길래 순간 당황했지만 우선 안으로 들어갔어요. 뭘 그렇게 두리번거려? 설마 서울 아파트 처음 보는 건 아니지? 내가 관심이 없어서 형민이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넌 어느 동네 사니? 혹시 어디 달 동네 사는 건 아니지? 어머님, 저번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좀 예의를 갖춰주세요. 뭐라고? 어디 어린 게 어른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예의 타령이야? 넌 지금 예의가 있어? 하긴 가정교육이 중요한 건데 뭐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내가 기대를 하면 안 되지.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예비 시모의 태도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고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는데 예비 시모가 혀를 쯧쯧 찼답니다. 너 병원 접수원이라고 하던데 돈이 썩어나니? 이게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척척 싸와? 이런 것만 봐도 네 머리가 얼마나 텅텅 비었는지 알겠다. 어머님께서 과일 좋아하신다고 해서 일부러 멀리까지 가서 사온 거예요. 그냥 맛있게 드셔주세요. 그렇게 많이 안 비싸요. 아이고, 이게 안 비싸다고? 네 수입이 뻔한데 낭비가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데이트할 때 우리 아들 돈 다 털어먹는 거 아니야? 힘들게 돈 벌어서 뭔 짓인지. 저 오빠랑 데이트 비용 반반씩 내거든요.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도 왜 그렇게 절 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온 거예요. 우리 아들 구워 삶은 것도 모자라서 나도 어떻게 해보려고? 어림도 없지. 그래, 우리 아들이랑 그렇게 결혼하고 싶으면 오늘 저녁 좀 차려봐. 내가 우리 아들 밥 하나는 참 잘해 먹였어. 너랑 결혼했다가 라면만 먹게 할 순 없으니까 요리 솜씨가 어떤지 좀 보자. 만약 제대로 못하면 절대 우리 아들이랑 결혼 못할 줄 알아. 저 말 들으니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요, 여태껏 밥 한 번 안 하고 자랐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집에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셨거든요. 앞으로도 청소며 요리에 매달릴 생각 없었고요. 그리고 결혼하면 둘이서 알아서 밥 차려 먹고 잘 살 텐데 예비 시모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 무슨 노예를 구하는 것 같았죠. 저는 결혼해도 일할 거예요. 집에서도 요리해 본 적 없고요. 부모님도 저한테 밥 차리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무슨 며느리 뽑는 선발전 하는 것도 아니고 밥 못하면 결혼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 저 그만 가볼게요. 이거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 야, 너 거기 안 서? 나가기만 해봐. 당장 부엌으로 들어가. 예비 시모의 눈이 갑자기 휙 돌더니만 제 목덜미를 잡아채더군요. 그러고는 주방으로 막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순간 너무 무서웠죠.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변호사로 만들었는데 니까짓 게 뭔데? 가진 게 없고 이뤄놓은 것도 없으면 뭘 해줄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집에서 우리 아들 수발 잘 들고 밥이라도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예비 시모를 확 밀치며 말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람 죽일 일 있어요? 그쪽 아들이랑 결혼 안 하면 되죠? 당장 헤어져 줄게요. 이제 만족하세요? 비켜요. 그대로 달려서 현관문으로 갔죠. 눈물이 하염없이 나고 목은 너무 아프고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때 정말 짠 것처럼 남자친구가 들어오더군요. 제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 자기 엄마한테 무섭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 짓이에요? 내가 예슬이 부르거나 연락해서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했죠? 변호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만나는 여자들마다 떼어놓으려고 난리냐고. 진짜 미쳤어요? 예, 난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깟 변호사라니? 네 얼굴에 네 직업이면 열쇠 3개는 기본으로 주는 여자도 만날 수 있단 말이야. 어디서 맨날 거지 같은 애들만 데려오니까 그러는 거 아니니? 그 말을 듣자 정신이 확 들더군요. 그동안 믿었던 남자친구한테도 배신감이 들었고요. 물론 저를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야 만났겠지만 그동안 그런 말 전혀 없었거든요. 저번에 그 선생이라는 계집애도 떨쳐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이번엔 이런 날라리 꽃뱀을 데려와? 자기야, 일단 나가자. 내가 다 설명할게. 소리치는 예비 시모를 뒤로 하고 겨우 나왔습니다. 남자친구의 차에서 진정될 때까지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이런 일이 생기다니 진짜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가기 전에 미리 말을 해놔서 다행이지. 저 혼자였다면 더 못된 일도 당했을 것 아니겠어요? 엄마가 한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미안하다. 자기야, 이런 일로 나 버리는 거 아니지? 자기가 원하면 엄마랑 인연 끊고 살게. 진짜야. 나도 정말 지긋지긋해. 그래도 키워주신 엄만데 어떻게 천륜이 끊어지겠어. 나랑 인연을 끊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 그리고 다른 여자 얘기는 뭐야? 다 지나간 일이니까 굳이 말 안 한 거야. 예전에도 결혼할 여자가 있긴 했어. 근데 엄마가 하도 괴롭혀서 결국 헤어졌거든. 그럼 나한테 그 말도 했어야지. 그래야 자기 어머님이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 난 오늘 일 너무 충격적이야. 내가 대신 이렇게 빌게. 진짜 미안해. 그래서 자기 집안에 대해서 미리 말하자고 한 거야. 그러면 엄마가 잘 대해주실 게 확실하고 결혼까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거야 자기한테 유리한 입장인 거고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결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우리 좀 생각할 시간을 갖자. 당분간 연락하지 마. 계속 붙잡는 남자친구를 밀어내고 얼른 제 차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2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도 남자친구에게선 진짜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이렇게 끝내는 게 맞다고 수십 번 되뇌면서도 괘씸한 마음이 들었죠. 참 이상하게도 건물 안에서도 마주치질 않더군요.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드디어 남자친구를 마주쳤어요.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처럼 너무나 초췌하게 변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저를 보며 힘없이 씩 웃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녁에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죠. 나 2주 동안 병가 내고 사무실 못 나갔어. 자기랑 못 만나니까 진짜 지옥 같더라고. 병가를 다 써서 결국 다시 출근하는데 이번에는 자기 마주칠까봐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남자가 뭐 그렇게 용기가 없어? 그렇게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잡든지 행동하는 걸 보여줘야지. 자기가 나한테 과분한 사람인 걸 아는데 염치 없이 어떻게 그래? 그런 수모를 겪게 하면서까지 잡을 수는 없지. 그 순간에 진짜 이 남자를 사랑한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지만요. 어쨌든 사람 마음이 그렇게 무 자르듯이 잘리는 게 아니니까요. 사실 자기한테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 여기 빌딩 앞에서 자기 처음 봤던 날에 엄마가 무슨 짓을 했는 줄 알아? 당장 헤어지라고 난리치면서 수면제 털어먹는 신용까지 했어. 진짜야? 자기 어머님 진짜 대단하다. 아들 인생인데 도대체 왜 그렇게 집착하시는 거야? 아, 참 웃긴 게 뭔지 알아? 그게 처음도 아니라는 거야. 전에는 응급실 가서 쉬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의사가 나한테 조용히 그러더라. 수면제가 아니라 비타민이었다고. 그래서 이젠 어머니가 그런 쇼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사실 약이 아니라 비타민인 거 다 아니까. 미안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까 난 더 이 결혼에 자신이 없어졌어. 어떻게 평생 자기 어머님을 견디면서 살겠어?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자기가 확실히 해줘. 우리 집 얘기 안 하고 결혼 승낙 받아내. 그리고 절대 우리 결혼 생활에 터치 안 하시겠다고 확답 받아줘. 억지스러워 보여도 그게 내 조건이야. 그게 안 되면 앞으로 나한테 더한 요구도 할 뿐인 것 같아. 그러자 남자친구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평생 자기만큼 사랑한 여자는 없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어떻게든 엄마가 우리 일에 더 이상 참견 못하게 내가 확실히 정리할게. 나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안 헤어지는 거 맞지? 남자친구가 울면서 사정을 하기도 했고 저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우선은 일을 해결할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죠. 다시 만나니까 제 마음도 안정되는 게 느껴졌답니다. 그래도 사랑이 있으니 힘든 난관을 견딜 수 있을 거라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죠. 며칠 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익은 여자가 저를 째려보며 들어오는 거예요. 눈을 다시 비비고 볼 정도로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어요. 그대로 얼어붙어서 예비 시모가 다가오는 걸 바라보고 있었죠. 예, 너 내가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가만히를 안 있는구나. 진짜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한다. 이 말이지 감히. 예비 시모는 그 큰 병원에서 수십 명의 환자들에게 들으라는 듯 소리쳤어요. 놀라서 제 옆으로 다가온 다른 직원들이 예비 시모를 말리기 시작했죠.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나가주세요. 여기 지금 영업하고 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는 저 맹랑한 계집애한테 물어봐. 화병이 나서 지금 쓰러져 죽을 판이야. 어디서 꽃뱀 주제에 우리 아들을 넘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다 말해볼까? 누구 편을 드는지? 지금 여기 사람들 많으니까 나가서 얘기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일하는 직장에 오셔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까지 접수대에서 일하는 주제에 뭔 대단한 거 한다고. 너 대학이나 제대로 나왔어? 너 같은 애들 뻔하지. 반반한 얼굴 하나 믿고 잘난 남자 꼬시려고 하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너 당장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그 확답 받을 때까진 난 절대 여기서 안 나간다. 그러고는 예비 시모가 갑자기 정수기 쪽으로 가더니 컵에 찬물을 담기 시작했어요. 하도 열을 내더니 물 마시려는가 보다 하는 찰나에 그걸 저한테 확 뿌린 거 있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물까지 뒤집었으니 정말 너무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더군요.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에 질세라 탕비실로 가서 큰 물통에 물을 한가득 떠 예비 시모한테 확 뿌렸죠. 나 절대 당신 아들이랑 결혼 안 해. 걱정 붙들어 매세요. 나중에 절대 후회하지 말고 나한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아요. 알았어요? 이게 진짜 미친년이네. 감히 나한테 물을 뿌려? 내가 너한테 매달린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너나 지금 네가 한 말 꼭 지켜. 우리 아들 앞에 다신 나타나지 마. 밖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니 당연히 진료실 안까지 그 소리가 다 들렸겠죠. 진료를 보던 오빠가 나오더니 놀라서 얼른 저한테 달려왔어요. 이게 지금 다 무슨 일이야? 누가 진료 중인 병원에 와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예슬아, 뭔 일이야? 설마 그 아줌마야? 오빠의 목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서러움이 몰려와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6살 위인 오빠가 저를 어릴 때부터 엄청 귀여워했거든요. 처음에 고백받았다고 했을 때 병원이랑 로펌이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 오빠가 다른 사람들 통해서 남자친구에 대해 알아봐 주기도 했고요. 사귀는 것도 오빠한테 제일 먼저 말했고 남자친구랑 같이 식사도 몇 번 했어요. 예비 시모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오빠였답니다. 그 집에서 큰일을 당하고 왔을 때 오빠가 엄청 화내면서 당장 헤어지라고 해서 그 후에 다시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도 말 못했었어요. 그런데 오빠 병원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정말 너무 민망해서 미치겠더군요. 아줌마, 남의 병원에 와서 영업 방해, 기물 파손에 뭐 하는 짓이에요? 아들이 변호사라면서 법에 대해 잘 모르시나 보네. 지금 당장 고소당하고 싶어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 꽃뱀이라고요. 그거 알고 있어요? 얘 당장 잘라요. 병원 이미지 나빠진다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쪽이 여기서 물 뿌리고 난리쳐서 고소할 거라는데 우리 예슬이한테 한 짓도 명예훼손 처리할 거니까 당신 아들한테 잘해보라고 해요. 아니, 우리 아들 얘기가 왜 나와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변호사인 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요? 아줌마, 얘가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에요. 알았어요?
그쪽 아들도 내가 몇 번 만났고 아줌마가 한 패약질도 다 들어서 알고 있다고. 아주 간신히 참고 있는데 사람 열받게 하시네. 당장 여기서 안 나가요? 아이, 말도 안 돼. 얘가 친동생이라고요? 그럼 왜 말을 미리 안 했어? 오빠가 의사면 집에 돈 좀 있을 거 아니야? 미리 말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진 안 했지. 그쪽이 이렇게 나올까봐 말 안 한 거예요. 아줌마, 내가 아까 말했죠? 나한테 매달리거나 후회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 더 말해줄까요? 이 빌딩 우리 아빠 거예요. 너네 아버지 빌딩이라고? 아니, 그게 진짜야? 그럴 리가 없는데.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지금 의사 가운 입힌 사기꾼 앞세워서 쇼하는 거지? 생각하는 거 하고는. 아줌마, 아침 드라마 작작 봐요. 정확히 말해주면 이 빌딩 이제 우리 예슬이 거예요. 얼마 전에 증여해 주셨거든. 부모님이랑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는데 아줌마가 뭔데 내 동생한테 몹쓸 짓을 해? 아, 진짜 안 되겠다. 너 오빠한테는 헤어졌다고 했잖아. 오빠가 한숨 쉬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상대가 누구인지는 안 봐도 바로 알 수 있었죠. 5분도 안 돼서 사색이 된 남자친구가 뛰어왔는지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거든요.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 모습을 보고는 울상을 지었어요. 내가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했죠. 도대체 엄마가 뭔데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요.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불행한지 알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나를 끌어내릴 거냐고. 남자친구 엄마는 그 절규를 듣고 그제야 느낀 모양이었어요.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것을요. 남자친구가 무릎을 꿇은 채 제 바지를 잡고 매달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우리 관계는 돌이킬 수 없었죠. 자기한테 나쁜 감정은 없지만 우리는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 이제 헤어지자. 나는 당신 어머님이랑 한 가족이 돼서 살 수가 없어. 제발 여기서 나가줘. 예슬아, 제발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난 진짜 너를 사랑한다고. 얘 형민아, 너는 변호사가 이렇게 채통 없이 울면 어떡하니? 얼른 일어나. 근데 얘가 진짜 이 건물주 딸은 맞는 거니?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해요? 나 예슬이랑 헤어지면 엄마랑도 연 끊고 살 거예요. 알았어요?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남자친구 엄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얘, 아가야. 내가 우리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우리 좀 진정이 되면 다시 얘기하자. 일하는 데 와서 미안하다. 오늘 이후로 다신 아줌마랑 마주칠 일 없을 거예요. 상황 다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가주세요. 지금 안 나가면 진짜 경찰 부릅니다. 강 과장님, 빨리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얼른 정리하고 정상 진료합시다. 원무과 과장님이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엄마를 억지로 끌고 병원 밖으로 나갔어요. 오빠랑 직원들한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정신이 아찔한데 문 밖에서 남자친구 엄마의 목소리만 또렷이 들려오더군요. 원무과 과장님한테 글쎄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근데 진짜 제가 이 건물주 딸 맞아요? 저 의사 동생이 맞고요? 저 의사가 여기 원장 맞아요? 예, 굴러 들어온 복을 아주 뻥 차셨네요.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 엄마가 벙찐 채 이쪽을 바라보는데 얼굴이 점점 흑색으로 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눈도 마주치기 싫어서 얼른 탕비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30분쯤 지나고 오빠가 집으로 그만 가라고 해서 그 길로 퇴근했답니다. 그 이후로 남자친구 연락도 그냥 차단해버렸어요. 괜히 연락하고 변명을 들으면 미련 때문에 나쁜 선택을 할 것 같아서요. 오빠가 핸드폰 검사까지 하면서 완전히 뜯어말리기도 했고요. 한동안 남자친구 엄마가 다시 찾아올까봐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오빠도 아예 그만 일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짐도 챙겨오고 직원들에게 사과도 할 겸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죠. 그런데 어쩐지 쎄하더라니. 빌딩 앞에서 남자친구 엄마랑
딱 마주쳤지 뭐예요. 저를 발견하자마자 막 달려오더군요. 진짜 무슨 공포영화처럼 너무 무서워서 뒷걸음질까지 쳤네요. 그러더니 무턱대고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잔 것처럼 머리는 엉망이고 옷도 엉망이고 말이죠. 아가야, 제발 나 좀 한 번만 봐주렴.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들 한 번만 받아주면 내가 앞으로 네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살게. 응? 내가 우리 아들 일이라면 앞뒤 안 가리는 경향이 좀 있어. 잠깐 미쳤었나 봐, 아가야. 다 끝난 마당에 소름 끼치게 무슨 아가? 난 아줌마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해요.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쪽 아들이랑 다신 안 만날 거고 결혼도 안 할 거니까 나 찾아오지 말라고요. 그날 이후로 형민이가 짐 싸서 나가버렸어. 나한테 전화 한 통도 없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너한테 용서를 빌려고 매일 여기서 너만 기다렸단다, 아가야. 그 말이 더 소름 끼치네요. 나 다신 여기 안 올 거니까 앞으로 찾아오지 마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난 사이지만 당신 아들은 당신 소유물이 아니에요.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적당히 해요. 계속 따라오며 미안하다고 오는 그 여자를 떼어내느라 진짜 곤혹스러웠어요. 결국 빌딩 경비원분들한테 부탁해서야 겨우 쫓아버릴 수 있었죠. 그렇게 그 아줌마와의 악연은 다행히 끝낼 수가 있었어요. 전 남자친구와는 그 후 3개월 뒤에 한 번 만난 걸로 인연을 마무리했고요. 지금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 한편이 아려요. 차라리 절대 못 헤어진다고 악이라도 썼다면 정이 더 떨어졌을 텐데 그 사람은 제가 연락할 때까지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오빠를 통해 그 사람이 로펌을 그만뒀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연락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왔더군요. 물론 바보 같은 건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만나서 마무리를 짓고 싶더라고요. 자주 가던 공원에서 만나서 어색하게 얘기를 이어나갔죠. 우리 엄마가 병원 앞에서 매일 너 기다렸단 소리 들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알아서 해결했어야 했는데. 우리 엄마 아직도 나한테 별 미친 소리를 매일같이 하고 있어. 너 잡으라고 돈 많은 며느리 놓쳐서 평생 제정신으로 못 살겠다고. 나도 병원 오래 안 나갔다가 딱 한 번 갔어. 매일 기다리고 있는 줄은 몰랐지 뭐.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예슬아, 너무 미안해서 차마 돌아오라는 말은 하지 못하겠어. 근데 진짜 내 욕심으로 한 번만 다시 잡고 싶다. 나 엄마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고 있어. 평생 엄마 안 보고 산다고 해도 나한텐 기회가 없을까? 나도 오빠한테 나쁜 감정은 없어. 그래서 더 힘들어. 부모님한테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냥 헤어졌다고만 했지만 나도 진짜 힘들다고. 근데 나는 오빠 어머님 얼굴을 다신 볼 자신이 없어. 영 끊겠다고 하지만 오빠랑 있는 동안은 어찌됐든 소식을 듣게 될 거잖아. 난 오빠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해. 그래, 잘 알고 있어. 마지막으로 나도 욕심 부려본 거야.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 사람과의 인연은 그렇게 끝이 났답니다. 저는 공부를 다시 하기 위해 곧바로 준비해서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생활 중인데 저녁에 이곳의 사연을 종종 듣고 있죠. 한국을 향한 향수를 달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가끔 오빠와 통화를 하는데 놀라운 소식이 뭔지 아세요? 그 아줌마가 아직도 빌딩 근처를 돌아다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닐까 싶어요. 하긴 그렇게 돈 많은 집 며느리 찾으려고 난리치다가 자기 때문에 놓쳐버렸으니 저 같아도 속 쓰려서 제대로 못 살 것 같네요. 상처도 많이 받고 이상한 일을 겪은 터라 앞으로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선 공부를 잘 끝내는 걸 목표로 지내고 있어요. 제가 타지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듣고 계신 분들이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날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